상평책을 펼친 영조와 정조는 강한 왕권으로 붕당들의 갈등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영조와 정조의 카리스마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영조와 정조가 죽고 순조라는 어린 왕이 즉위하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왕이 어리니 왕의 힘은 추락했고 이 틈을 타 순조의 장인어른인 김조순을 중심으로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순조, 헌종, 철종에 이어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데 이때 권력을 독점한 소수의 가문을 바로 세도 가문이라고 합니다. 세도 가문은 전쟁 이후 최고 권력 기관인 비변사를 차지했고 수도를 보호하는 오군영에도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서 권력을 장악했죠. 이런 세도 가문들이 펼친 정치를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도 가문의 세도 정치에 의해 백성들은 고통받게 됩니다. 이들은 관리를 뽑는 과거 시험에서 자기 편 사람들만 뽑으며 과거 시험의 공정성이 사라지게 했으며 관직을 돈으로 받고 파는 관직 매매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관리가 된 사람들은 마을의 향리와 손을 잡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뜯어내면서 결국 피해는 백성들에게 온전히 돌아가면서 고통이 커져갔죠. 조선의 세금은 삼정이라 해서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가진 토지만큼 세금을 내는 전정, 군복무를 하지 않고 옷감을 내게 하는 군정, 쌀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환정이었습니다. 세도정치 때는 이 삼정이 문란해지면서 백성들이 괴롭힘을 받았죠. 전정에서는 땅에 말도 안 되는 세금, 관리 밥값이나 가마수리비 같은 이상한 세금을 붙여서 세금을 더 걷거나 땅이 많은 양반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는 등 전정이 문란해졌습니다. 군정에서는 군대를 가지 못하는 아이, 죽은 사람, 노인에게까지 세금을 내게 하거나 군정을 내지 못해 도망간 사람의 세금을 그 이웃이 내게 하는 등 군정이 문란해집니다. 환정에서는 백성에게 빌려줄 쌀을 관리가 빼돌리거나 백성에게 쌀을 강제로 빌리게 해서 높은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환정이 문란해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세금 내기가 힘들어진 백성들은 삶이 어려워졌고 결국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농민 봉기는 대표적으로 평안도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 있습니다. 평안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무시받거나 관리 등용에서도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그 분노가 폭발하면서 봉기가 일어나죠.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가 상공업자, 노동자, 가난한 농민과 함께 봉기합니다. 이들은 평안도의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하며 위세를 떨쳤으나 결국 관군에게 진압되고 말죠.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봉기를 보죠. 경상도의 진주라는 곳에서 몰락한 양반 유계춘을 중심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진주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70여 곳으로 농민 봉기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임술년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 농민 봉기를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합니다.
전국적인 농민 봉기에 놀란 정부는 안핵사라는 관리를 파견해 농민 봉기를 일으킨 원인을 파악하여 수습하려 합니다. 또한 농민 봉기의 원인이 되었던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삼정이정청이라는 기관을 설치해서 세금 제도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이를 방해하는 세도 가문에 의해서 이조차 실패하고 말았죠. 결국 조선은 이 세도 정치에 의해 내부부터 썩어가기 시작합니다.